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어제 저녁에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CPI가 정말 높게 나오고 미국 증시도 막 쭉쭉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코스피 흐름을 나타내는 ETF는 3.8%인가 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야, 이거 오늘 진짜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웬걸 그냥 코스피는 다시 빨간불을 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며칠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긴장감을 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물가가 안 잡히는데요. 우리가 봤던 예상에서는 물가는 조금 오르긴 하겠는데요. 근원 CPI는 아마도 좀 낮아질 겁니다. 이러한 예상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CPI는 다 오를 거야 라고 말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채권, 10년물 채권이 무려 4.55까지 한 번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시장에서는 6월 금리 동결 가능성 83%, 사실상 동결까지 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한국장도 장 초반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출발했지만,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쭉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았는데요. 좋았던 이유가 뭔가 한번 보자면은 대만 TSMC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5조로 전년비 16% 상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인공지능 열풍덕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진 때문에 피해를 봤다, 얼마를 봤다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 돌았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뉴욕에 상장한 거지만 대만에서 상장한 TSMC는 어제 최고가를 써내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뜨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FOMC 의사록도 어제 공개가 되었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난립니다. 페드 위원들이 최근 물가 지표가 실망스럽다며 확실히 물가가 2%에 도달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부적절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에 물가 급등이 나타났다 보니까 다음 CPI, PPI 등의 물가 지표에 또다시 증시가 달렸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했던 그 집, 맨날 물가 발표 시즌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또 눈치 보기 보여주다가 물가가 잡히면은 주가가 급등, 안 잡히면은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두 달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건 뭐 당연하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도 있다 보니까 바이든에게는 분명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증시와 부동산에게도 영향을 분명 줄 거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2024년 과연 주식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또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또 하락 압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재차 하락할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니 근데 얘는 도대체 왜 오르느냐? 미국도 하락, 채권도 급등하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탄탄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이유 때문에 코인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코인은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다 보니까 중국계 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콩에서 상장하니까 중국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중국에서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계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네오, 퀀텀, 비체인 등 이러한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총선 끝. 앞으로는 저 선거철만 되면은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일단은 밸류 프로그램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뭐 은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밸류업 관련주 그 친구들이 쭉 하락하고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외국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양봉으로 끝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저 PBR 관련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거는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가 실제로 많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폐지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또다시 뭐 개인 투자자,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날 거다. 이러한 리스크가 또다시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반면 친환경 쪽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야 그러면은 주식이 좀 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매도 금지할 때 기억나시나요? 막 여기저기서 리포트 나오고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은 신뢰성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은 절대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절대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었고 충분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외국인들은 쭉쭉쭉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 1분기 외국인 매수는 역대 최대를 찍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뷰는 그냥 이런 뷰도 있구나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보는 게 맞고 절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블로그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혹은 뉴스 기사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뷰를 우리가 맨날 보지 않겠습니까? 그 뷰가 100% 맞을 확률은 생각보다 많이 낮다는 거 이거 정도는 한 번 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또 총선이 끝나게 되었으니까 방향성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그리고 또 새로운 주도주 같은 게 또 생길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우리는 이제 또 우리 할 일,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기를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당연히 하락하는 테마주. 자,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오른 주식은 그게 현실화될 때는 이미 끝나고도 한참 지난 상태겠죠. 예를 들면은 이러한 정치 테마주 혹은 뭐 게임 출시 관련주 아니면은 뭐 BTS가 뭐 컴백을 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관련주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그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총선이 끝나고 크게 승리한 쪽의 관련주도 그 다음에 크게 패배한 관련주도 전부 다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상홀딩스는 왼쪽에 보다시피 20% 넘게 폭락 그리고 크게 이겼다고 말을 해볼 수 있는 화천기계도 20% 가까운 폭락을 나타내며 뉴스에 팔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이 와중에 특이하게도 예상치 못한 승리를 한 관련주는 좋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그 다음에 이준석 관련주가 조금 좋은 모습을 오늘 오전에 잠시 나타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 길게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접어두고 한 1년 뒤쯤 그때부터 이제 대선을 또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꺼내서 관종에 넣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유가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유가도 다시 1% 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며 또 이 와중에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 하마스의 지도자 아들 3명 그리고 뭐 손자 2명인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이제 뭐 자기 가족 때문에 이렇게 뭐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보복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서 중동 쪽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또 말만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테러가 났는데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란에서도 별일 없기를 좀 바라긴 하지만 혹시나를 대비해서 오늘 또 인플레 관련주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약발 끝. 테슬라의 부정적 전망이 계속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서 테슬라의 인도량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으며 그리고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된다고 하면서 연이틀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때부터 맨날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그냥 콘셉트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출시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다일 거라는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냥 심플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고요. 자율주행 면허 등을 따는 데만 몇 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 8일에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가지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어제 CPI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3% 정도 하락하고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프리카TV 장기적으로 우상향. 상상인 증권에 따르면 방송 플랫폼 산업은 외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TV 목표가 16만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아시다시피 있던 트위치도 나가는 게 우리나라 또 인터넷 방송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아프리카TV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아프리카TV 1분기의 성장세가 좀 꺾였던데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하락세는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별풍선 비즈니스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핫타임을 기준으로 방송 점유율이 60%를 상회하는 점도 긍정적, 리브랜딩으로 UI, UX의 변화가 있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프리카TV가 이제 해외 진출한다는 거 아마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다른 이제 인방 플랫폼이 들어온다고 그게 잘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유튜브 라이브, 트위치 등 경쟁 업체가 침투해 있어 높은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다고 하네요. 혹시나 아프리카TV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전 1만 대 돌파. 삼성전자에서 2월에 출시한 비스포크 세탁건조기 AI 콤보가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출시 3일 만에 1000대, 12일 만에 3000대를 기록하고 이제는 1만 대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체형 제품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건조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서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걱정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 합치다 보면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건조기랑 비교해도 건조 시간도 비슷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킹사이즈 이불 빨래도 가능하며 우리가 건조기 쓸 때 가장 귀찮은 게 그 빨래를 꺼내서 건조기로 옮기는 그 작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비스포크 미국 가전 점유율 1위. 자, 비스포크의 매력은 세계 최대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21%를 기록했고 LG전자 19%, GE가 18%로 3전이 1등을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위랑 차이가 그렇게 막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차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3전이든 LG전자든 프리미엄 AI 과전을 앞세우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툴 것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AI 지원 언어 16개로 확대. 자,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를 사용하면은 이제 번역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갤럭시 AI의 지원 언어가 지금 현재 13개인데 16개로 벌써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달 내 아랍, 인도네시아, 러시아어를 추가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앞으로는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튀르키예어 등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호주 영어, 홍콩, 중국어, 캐나다, 프랑스어 등 파생어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진짜 딱 한 2년, 3년 정도만 지나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갤럭시 하나만 딱 있다면은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블리자드 중국 재진출합니다. 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2022년 말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24년인 지금 재차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블리자드 게임에서 국내 서버는 중국 따로 한국 따로 이렇게 놓을 테니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아블로4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과 같은 서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야 이거 게임을 하면은 이게 한국 게임인지 중국 게임인지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은 서버가 또 따로 나오지 않을까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베이비몬스터 빌보드 입성. 베이비몬스터의 첫 미니 쉬쉬가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노래 들어보셨나요? 딱 들으면은 야 이건 그냥 YG 노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깔이 확실한 노래이고 저 길이 또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87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며 데뷔 앨범 베러업은 101위를 기록했는데 이로써 자체 기록을 경신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뮤비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개 10일 만에 1억 회를 넘겼고
유튜브 글로벌 주간 차트 정상을 꿰차기도 하는 등 역시 YG의 걸그룹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만 YG 엔터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달 극장이 역대 최대, 아니 영화 산업 망한 거 아니었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파묘의 흥행 덕분에 극장을 찾은 관객 수와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3월 극장 매출액이 1,100억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45%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코로나 전이랑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하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이다 보니까 야, 이거 영화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밌는 영화가 없었던 거네 라는 얘기를 또다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큰 겁니다. 바로 범죄도시. 아마도 영화관 사업은 4월에서 5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곧 전기요금 발표될까? 총선 전 민심 때문에 발표를 미뤄뒀던 전기와 가스요금 계획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작년 4분기까지는 인상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동결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유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유, 중국산 풍력 터빈 또 조사. 최근 들어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중국에 대한 전기차, 태양광 패널, 그리고 또 풍력 터빈까지 과잉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외에 여기에 보조금 규정은 3국에서 과도하게 보조금을 받고 단가를 낮춘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 결합 또는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데,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이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도 최근 며칠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 다만 오늘 풍력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민은 흑자, 요기요는 적자. 배달앱 하면은 배달의 민족이죠. 그리고 요기요나 쿠팡 이츠 등이 뒤를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 뉴스를 보시다시피 최근 플랫폼들의 프로모션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만큼 치킨 게임을 하고 있구나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배민이 작년 7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간 이유는 음식 배달 사업 플러스 배민 비마트 등 커머스 사업 성장으로 가능했다고 하고, 하지만 그 반면 요기요는 650억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아예 극과 극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출혈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배민은 당연히 버티겠지만 요기요가 버틸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증시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는데요. 이 기세를 타고 다시 또 재차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오늘 저녁 미국장이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저녁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